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강원도 교육감에 출마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태호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떤 교육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태호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앞서 소개해드린 강원도 교육감 후보 문태호입니다. 저는 나이가 교육감 후보 중에 가장 젊습니다. 제일 많은 분이 70을 넘으셨고요. 50대 초반까지 있는데 제가 가장 젊은 후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자랐고요. 중고등학교는 동해시로 이사를 와서 다녔습니다. 대학교는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했고 운동과 취미를 위해서 산악 자전거를 한 20년 정도 타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젊은 후보고 그리고 또 건강한 후보라는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 강원도 교육감에 출마하기까지 교육 현장에서 많은 또 자질을 쌓아오셨을 텐데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젊은 후보를 강조한 것은 혹시 그거 강조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저 사람 경력이 좀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저는 초등교사를 30년 6개월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제 삶을 학교와 교육, 시민, 사회단체, 강원도 교육청 등에서 일을 하면서 제 삶을 채워왔고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수업 연구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또 동료 교사들과 교육정책 토론 등도 열심히 해서 제 나름대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2010년에 강원도 교육감 첫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교 평준화를 실현하고 지방경 무상급식을 도입하는데 강원교육연대 상임 대표로서 강원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정책보좌관도 했고요.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핵심 교육 정책을 입안하기도 했고 주요 사업을 집행하는 일도 경험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민주화와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제가 후보 출마를 하고 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젊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해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와 재작년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 후보님께서 취임을 하셔도 코로나는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역에 대한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네, 우선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모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해도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소통하며 정을 나누는 교육활동은 원격으로는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방역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방역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학생들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네. 교직원들, 특히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확진자도 많고요.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조리종사원 중에도 감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해지고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확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교사 충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조리종사원의 확진에 대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대체 인력을 바로바로 수급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우리 또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또 대책을 한번 들어봤고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학력 격차 문제입니다. 뭐 학생 간 그렇습니다. 격차도 있고 또 학교 간 격차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나요? 제가 교육감 선거에 나와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요. 원격 수업으로는 절대로 충분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원격 또 수업은 네. 예, 아이들 돌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교육 학력 격차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맞도록 교과서의 교육과정 구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교과서는 코로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 교과서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수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간추려서 교사마다 독특한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수업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협력교사 제도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협력교사가 일부 배치되어 있는데 네. 이 협력교사를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아이들마다 학력 격차가 벌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개별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해줘야 네. 학력 격차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또 강원 교육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학력 저하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나요? 예,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현재 학력에 대한 좀 제 나름대로 진단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학력은 명문대학교의 진학률과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네. 되죠. 네. 예, 서울대 입학생의 비율을 수능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이 입학하는 비율이 50%이고 네. 재수생이 입학하는 비율이 50%입니다. 네. 이 말은 재수생이 50%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능 체제와 수학능력 시험 문제는 사교육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도시와 강원도처럼 사교육 인프라, 교육 환경이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이 학력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기초 기본 학력을 탄탄하게 쌓아주는 전략적 제도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발표한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수학 포기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네네. 이것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겪게 되고 네. 이 좌절감이 깊어지면 학습 전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수학 교육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네, 그렇죠. 현재의 이 준비 전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 가운데 현재로서는 강원도에서 그나마 사교육 없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 입시 전략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인력이 대입 지원관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입 근데 지원관. 현재는 12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네. 학생이 진학 지도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인력이라서 네. 대입 지원관을 더 많이 늘릴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입 진학 전략 컨설팅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시 전략을 새롭게 짜겠습니다. 네. 우리 또 입시 전략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또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학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처음 학교에 보내고 나서 가장 걱정하는 게 양육 문제, 보육 문제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일단 학교 돌봄 교실을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네, 고학년까지.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지금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마을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수용 인원을 늘려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또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후보께서 직접 꼽는 강원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후보가 꼽는 강원교육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아까 좀 전 질문에서 학력 저하 문제 네네. 또 분명한 현안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의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 이전에 저는 교육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강원도 지역의 현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원도는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노촌 지역은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작은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강원도의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네. 또 강원도는 지역의 경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갈 때 청년들이 대부분 강원도를 떠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강원도는 참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부터 새로운 미래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공부가 자기의 특성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촘촘한 진학 전략을 세워야 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70-80% 정도에 해당하는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게 해줄 것인가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기회를. 그래서 저는 네. 강원 교육의 현안을 해결해 가는 것이 네. 강원도의 미래 전략이고 강원도가 지금 처해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혹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예, 지금은 선거 기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네. 또 지역에서 곳곳에서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고요. 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 있게 집행하는 리더로서의 교육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강원도 교육감으로서 우리 문태호 도교육감 후보의 이것만큼은 내가 잘한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만 있지 않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도교육청에서의 비서실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네. 중요한 건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협력적인 문화 속에서 일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누군가 독점하는 교육 정책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겠다. 교육을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풀어가는 그 연대하는 힘은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문태호 도교육감 후보는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 고향 강원도가 더 이상 위기의 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온 마을 속에서 자라면서 내 고향이 강원도라는 것을 가슴속에 깊이 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강원도의 미래를 갖고 나가는 자랑스러운 강원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강원도, 자랑스러운 미래가 있는 강원도를 만드는데 강원 교육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강원 교육이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첫 출발로서 그야말로 교육을 대전환하는 그 시기에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분명하게 해낼 자신이 있고요. 도민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태호 도교육감 후보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문태호 도교육감 후보가 추천하는 곡을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짓거든요.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예, 강원도 지역 강원 교육의 어려움,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모두들 힘든 시간을 건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밝게 힘차게 자라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시기라서 안타까워서요. 우리 학생들이 주눅 들지 말고, 올해가 마치 또 호랑이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처럼 웅대한 기상으로 힘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아주 신나고 또 힘이 나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을 듣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문태호 도교육감 후보와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